자,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결과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수렴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발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발산 안에는 3종 세트 있었지. 뭐 있었지?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진동까지 해서 3종 세트에서 진동, 그리고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3종 세트가 있고, 진동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이 마 1, 1, 마 1, 1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를 진동이라고 합니다. 극한이 결정 안 될 때 행위다. 자, 그리고 무한대는 뭐 양의 무한대, 뭐 n, 2n 플러스 1 이런 거겠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n 제곱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극한이 존재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메인이었고 실제는 요거 두 개만 알면 됐었다, 그지?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요런 각종 부정형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수 2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부정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뤄야 되는 형태는 뭐였느냐? 지수 형태가 나왔었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지수 형태.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무한대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0자리에도 들어가기도 했었지.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x의 n제곱 등비꼴로 나타내면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어떻게 됐어? 발산했고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수렴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지. 오케이? 기억나지?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요 형태 조금만 보고 갈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n 빼기 2의 n제곱.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 친구는 유리화 했었지? 하는 솔루션은 동일합니다. 분모 분자에 이 친구의 켤레식을 곱해주면은 4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n제곱 빼기 4n제곱 그리고 루트 4의 n제곱 3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뿅뿅.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으니까 이제 최고차 계수 따라주면 되겠죠. 오케이? 최고차 계수 얘는 1, 얘도 1, 얘는 3. 그래서 2분의 3. 자, 이 등비수열 지수꼴에서 최고차 계수 따라줄 때는 주의사항이 있었다. n의 계수가 1인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 뒤에 요런 거 딸려져 있으면 이 친구 계수는 2로 봐야 되고 이 친구 계수는 분리해서 3분의 1로 봐줘야 됐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계수에 영향 주니까 주의하시도록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메인 형태인 fx 형태가 여러분들이 좀 질문 많이 했던 형태지. 자, 이 친구가 교재에 있으면 좋겠는데 있었네. 36페이지 34번 아이인데요. 자, 요게 지금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오케이, 단골 문제인 것만큼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네. 자, 지금 분수꼴 안에 보면은 지수식들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친구 이제 나타낼 때 범위를 나눠서 나타내는 거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요 n이 있는 것들만 남는다고 했어. 요렇게
즉 2x분의 1.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n이 없는 것들만 남아요. 그러면 4. 그러면 fx로 나타내면 얘는 x 뭐니? x분의 2고요. 이 친구는 fx로 나타내면은 4고요. 그러면 이 범위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 끝까지 가볼게. 왜냐면 여기 시험에 나오면 보통 34번처럼 그림을 그려야 돼, 보통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교점 얘기를 보통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나타내줄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입니다. y는 4. 자, 그리고 1 대입하면 2지 반비례 그래프다. 요렇게. 됐습니까?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거 뭐 x가 1일 때랑 y일 때는 직접 대입해서 좌표점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1 대입하면은 3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입니다. 자,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문제야. 알겠지? 요 그리면은 끝이 아니라 그리고도 문제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를 물어봤냐면 주민아 왜 오늘 초점이 없어 너네? 어떤 책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 지금 34번 하고 있어요. RPM이에요. RPM이구나. 개념을 없지, 그지? 쏘리. 일단 칠판에 있는 걸로 봅시다. 자, 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fx랑 다른 친구와의 교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점이 몇 개냐.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것만 살짝 넣어주면 돼. 급수입니다. 자, 급수는 뭐냐 하면은 간단해. AN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때 됐어? SN 나올 때가 됐지. 맞지? 오늘은 리미트 SN 보겠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급수의 극한을 다루는 게 무한급수입니다. 급수라는 거는 SN을 나타내고요. SN. 자, 얘를 리미트 무한대로 쌌다는 거고 급수는 SN을 나타내는 거야. 합을 우리는 급수라고 합니다. 실제는.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살펴볼 건데 SN이라 표기를 안 하고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시그마로 나타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n을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심플하게 나타내기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 SN도 극한의 결과물은 두 종류가 있겠지. 뭐가 있겠니? 수렴과 발산인 거야. 알겠니? 이 친구는 어차피 결과물은 두 종류입니다. 한 개는 수렴, 하나는 발산. 자, 그러면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SN이 합이 하나로 나올 거고
발산한다라고 하면은 SN이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 형태가 있겠지. 맞지? 근데 이 친구는 앞에 친구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뭐냐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SN이 수렴하기 위한 얘 조건을 궁금해하는 거야. 얘는 대체 어떤 조건을 가질까? 얘에 따라서 SN이 수렴 발산이 결정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해서 무한급수 진입 판정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터물 저번 주에 받았었지? 맞지? 그거 뒷부분의 내용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 포커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수렴할 때 극한값 구하기. 두 번째 진입 판별. 세 번째는 아직 안 했지만 내신 출제율 100%를 자랑하고 있는 프랙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야. 나올 줄 알면서도 틀리는 거. 두 번째는 출제율이 엄청 높지는 않아. 안 나올 수도 있어.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사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프린터물 있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이야. 명확해 사실. 근데 얘는 거의 나와. 거의 항상 나와. 거의 100% 가까워. 근데 틀려. 왜냐? 도형, 넓이, 면적, 길이 이런 거 계산해야 되거든. 이 기하 문제라서 애들이 많이 틀려. 기하 문제.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 자, 일단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수원에서 다 한 거야. 다 해왔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안 해줘도 보통 그냥 시키면 풀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예제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마 부분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심플하게 적을게. 자, 부분분수꼴이 등장합니다. 부분분수꼴. 그러니까 부분분수꼴은 분리한 다음에 쏙쏙쏙 사라졌지. 맞지? 쏙쏙쏙 사라졌지. 요거 부분분수 쓰면 어떻게 됐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됐었지. 그럼 얘를 이제 1부터 차근차근 적으면은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간다고.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맨 마지막에 뭐를 남아야 되는지 확실히 표기를 해줘야 됐다면 지금은 뒤에 적을 필요가 없어. 왜? 무한대로 진행할 거거든. 무한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무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면 어차피 뒤에 거는 무한대분의 1이라서 0돼서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남는 것만 적으면 돼. 오히려 수원보다 어떻다? 편하다는 거야. 오케이? 앞에 남은 것만 적으면 됩니다. 졸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줄래? 힘내. 오늘 표정이 안 좋아. 친구도 표정이 안 좋고 애들아 안 좋은 일 있네 집에서. 요새 집안이 불화가 좀 있나요? 표정이 다들 안 좋아. 안 좋은 건 나야. 지금 이거 택 깨먹었다고 방금 깨먹었어. 깨먹었다고. 안 좋은 건 나잖아. 지금 사실 별 생각 없긴 하지만 언젠가 갖다 버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이겠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버려야겠다. 이거 액정 깨진 거 교체하는 게 택 비용만큼 나오지 않아요? 이거 택이 싸구려라서. 액정이 깨진 거. 액정 그냥 깨졌는데? 겉에만 깨진 거. 겉에만 깨지면 또 상관없나? 겉에는 별로 돈 안 돼. 돈 안 들어? 수리를 해? 말어? 그냥 갖다 버릴란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근데 이게 얘들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으로 변형을 해줄게. 자, 여기에 이제 알파가 붙으면은 내용이 내신에 잘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틀려. 이 쉬워 보이잖아, 그지? 맞지? 사실 쉬워. 이거는
사실 쉬운데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냐면 이 2차식을 바로 안 주는 거야. 이 2차식을 바로 안 주는 거야. 얘들아, 수원 배울 때 2차식에 해당하는 수열이 하나 있어. 누구지? 등차 수열의 합이야. 여전히 얘 등차 수열의 합식을 넣어주는 거야. 한번 해볼까? 등차 수열의 합식. 그러면은 예제 1으로 적을게. AN이 뭐 2n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시그마 SN 빼기 1 분의 1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식으로 AN 줘놓고 SN 만드세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요걸로 SN 만들면은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면 2분의 n에 A1 더하기 AN 요 공식 쓰면 됩니다. 초항 더하기 끝항 공식. 알겠죠? 그러면 A1은 3이고 AN은 2n 플러스 1이니까 약분 정리하면은 n에 n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쏘리. 요거 좀 치울게. 상수하는 필요 없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또 뭐 쓰면 되는 거야? 부분분수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n에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 쓰면은 요렇게 되고요. 1부터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뿅뿅뿅뿅. 이거 너무 일찍 뿅뿅뿅뿅 했다. 이런 식으로 6분의 1 이렇게 날아가지. 예전에는 뭐가 남았는지 적었어야 됐어, 맞지? 근데 이제 안 적어도 돼. 앞에 것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2분의 3 되지? 자, 한 단계만 더 가보자. 한 단계만. 한 단계. 왜 낑기나 했더니 단수가 낑기구나. 스님이 주셨는데 잘 차고 다니고 있어. 자, 이제 예제 2 요거 별 쳐놓습니다. 자, 예제 2 위에서 스텝으로 한번 가봤고 뭐냐? 요번에 SN을 주는 거야, 얘들아. 됐지? 그런 다음에 리미트란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하면 애들이 틀려, 이제부터. 차이점이 뭐냐면 수원에서 다루었던 낚시 포인트가 섞여졌기 때문이야. 섞여졌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뭐가 붙어져 있느냐? 잘 보세요. 상수항 붙어 있어. 상수항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A에는 1부터 대입할 수가 없어. A에는 1부터 대입할 수가 없어. 알겠니? 자, 요걸로 일반항 만드는 거 기억나니? 미분하고 2차 계수 빼는 거였으니까 2n이야. 맞습니까? 맞죠? 근데 뒤에 뭐 적어줘야 돼? 이게 있으면 뭐 적어줘야 돼? 2 이상일 때라는 말을 적어줘야 돼. 지금 S1이랑 A1이랑 현재 다르다는 거야. S1이랑 A1이랑 다르기 때문에 A1은 3이라고 별도 표기를 해줘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n이 뭐부터야? 1부터이기 때문에 an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넣는 거야. 여기에 못 넣게 돼. 왜? 1부터라서. 그러면은 AN이 2N이라는 걸 넣고 싶으면 얘를 2항부터로 분리시켜야 돼. 이해돼? 분리시켜야 돼. 그럼 분리시키면은 뭐가 되느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N의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A1, A2분의 1. 얘를 떼어내 줘야지만 AN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이제 2n을 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n이 1일 땐 대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야? 2 대입하면 4지. 내 지금 다음 걸 묻지. 해서
이 차식에 상수항이 있는 걸 던져줘놓고 부분분수 연계 문제. 알겠죠? 전형적인 내신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쌤이 매우 좋아하는 유형. 자, 이번 타입은 꼭 필기해 놓고 RPM이 없거든요. RPM에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필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극한값 구하는 형태 보시면은 루트 그 다음 로그 자, 이런 두 개 타입 형태가 있어. 여기 K 제곱부터야겠네. 자, 이 친구는 유리화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구나. 유리화해서 날리면 발산해버리네. 쏘리. 그거는 치우고. 요것만 보자. 루트 형태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로그 형태 한번 볼게. 왜 늦었어요? 늦게 늦게 일어났어요. 부럽다. 오후까지 잘 수 있는 거냐? 그래. 자, 이 친구는 이제 합차꼴로 바꿔서 쇽쇽쇽 날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예전에 개차수열 개념을 안 배웠을 것 같아.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지? 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잖아. 더하면은 얘네들끼리 어떻게 되겠니? 곱해지겠지. 맞지?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 계곱수열이라고 불러. 계곱. 누적 계자에 곱해진다. 오케이? 누적해서 곱해진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다 곱해질 거기 때문에 곱하기 꼴로 바로 적어주는 게 국룰이야. 즉 시그마 로그는 내용물을 곱하면서 적어주는 게 국룰이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어차피 로그는 시그마 해버리면은 내용물끼리 다 곱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치지 말고 한 방에 로그 3에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것들을 총총총총 어떻게 곱하기 꼴로 적으라는 거지. 근데 하기 전에 일단 이 친구 뭐야? 합차잖아. 맞지? 합차 보통 정리부터 해보자. 합차 보통 정리부터 하면 요래되죠. 그러면 2부터 대입하면은 3 곱하기 1분의 2제곱 4 곱하기 2분의 3제곱 5 곱하기 3분의 4제곱 6 곱하기 4분의 5제곱 땡땡땡땡. 자, 이제 약분이 되겠지? 맞지? 약분을 해주면 뿅뿅뿅뿅 뿅뿅뿅뿅. 예전에는 뭐가 남는지 알아야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앞에 것만 보면 돼. 앞에 것만 보면 돼. 선생님 항상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 한 95% 정도는 앞에 것만 보면 돼. 5% 정도는 맨 뒤에 게 뭐가 필요한지 한 번씩 요구해. 한 번씩 요구하거든. 근데 어차피 그건 연습할 때 한 번 틀리고 보자고. 오케이? 한 번 틀리고 난 다음에 그때 캐치를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앞에 것만 적어. 됐죠? 그래서 무한급수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첫 번째 로그의 누적 형태. 손을 가면 안 돼. 되겠지?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두 번째 부분분수 형태. 부분분수 형태까지 해서 메인 형태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되지? 그래서 극한값 구하는 거 기본
메인 유형입니다. 참고로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 작게 잡힐 거야 분명히. 기말고사 때 폭발할 건데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가 작으면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나와. 오케이. 특히 전적이 조금 그거 한 게 세화나 저기 중앙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되게 작게 빼. 그러면 기말고사 때 많이 뺄 때도 있고 기말고사 때 진도를 안 끝내고 학년을 마무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나 그 필살기 되게 웃기던데 그럼 무조건 언제 진도 나가냐 물어봤는데 뭐 언젠간 나가겠죠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분 진도를 나가다가 졸업을 해버리더라고. 재밌는 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중앙이 조금 더 많고 주의하세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얘들아 학교생의 행태를 잘 봐야 돼. 지금 심상치 않은데 갑자기 미친듯이 나가네 하면 기말고사 범위가 끝까지가 돼버리는 거고 아니면은 기말고사에서 적분을 안 나가고 살짝 부정적분까지 하고 애들아 고생했다 이제 뭐 수능 준비 알아서 하거라 하는 경우도 있어. 참고로 작년 중앙고가 그랬다. 작년 중앙고가 진도를 안 끝내고 그냥 애들 졸업시켜 버리더라고. 그렇지. 약간 그 바닷가에 방목하듯이 애들 물속에 뿌려버리는. 여튼 작년 세화는 다 나갑니다 그냥. 이 쌤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겁나 작아. 수열이 극한, 무한급수, 그리고 미분법이 안 들어가. 그 극한하고 끝에 우리 다음 주 진도하면 중간고사 보면 끝나는 거야. 중간고사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 애들이. 갑자기 안 나가. 왜냐면 애들이 처음 미적분 들어가면 겁나 헤매거든. 헤맨단 말이야. 학교생들이 알아. 너네들이야 이제 조금 그래도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이지만 밑에 한 4등급부터는 미적분부터는 아예 그냥 멘탈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일은 아니니까. 자 일단 진입판별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진입판별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AN이 리미트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되면 리미트 SN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메인 과제야 메인 과제. 자 봐봐. 생각해봐요. 자 얘가 수렴하고 싶어. 발산하기보다는 수렴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 무한히 더했는데 수렴하고 싶어. 그때 A는 어때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리미트 AN이 0으로 가면은 결국 000000000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SN이 수렴할까? 라는 질문인 거야. 수렴하냐?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 되게 대단한 명언이 있어. 티끌 모아 태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맞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무한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번 단원에서 진입판별 메인 내용이야. 리미트 A는 분명히 0으로 가는데 그러면 0을 더하면은 이제 이 합이라는 게 안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주민아 그래 생각하잖아. 그지? 맞지? 근데 그 0이라는 거는 실제 진짜 찐 0은 아니야. 맞지? 엄청나게 작은 수의 0인데 그걸 무한히 많이 더해버려 무한대로 부풀려버리면은 그 친구가 특정 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또는 넘쳐 흐르는 발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요번 단원 메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얘가 찐 0이 아니라 무한소기 때문이야. 무한소는 실제 질량적으로는 존재하는 친구야. 진짜 0은 아니야. 쉽게 얘기를 하면 n분의 1이 있다 쳐. 요거 무한대 보내면 0이지. 맞지? 무한대 보내면 0이야. 근데 요거를 무한히 많이 더하면 n제곱번 더하면 어떻게 돼? 발산하잖아. 맞잖아. 0을 n제곱번 더하면 무한대에 더 강하게 무한대로 더해주면은 발산해버린단 말이야.
그 원리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무한수를 아무리 더해도 SN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즉 결과는 모른다야 모른다. 아 그러면 몰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우리는 이 판정을 직접 할 거야. 그래서 급수 판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급수 판정을 하기 전에 기본 정의는 할게. SM이 수렴하면은 AN은 0으로 갑니다. 요건 맞아. 요건 맞아. 정신 차려 얘들아. 달라라 가면 안 돼. SN이 수렴하면 AN은 0이 됩니다. 요거는 맞아. 알겠지? 왜 0이 아닌 걸 더하면은 발산해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SN이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 요건 팩트다. 요건 팩트. 첫 번째 팩트. 근데 거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른다야. 알겠지? 하지만 기본 전제 조건은 AN은 0으로 가는 거는 맞아. AN이 0으로 가야 수렴 발산을 요구할 수가 있어. 물어볼 스타트가 될 수 있다고. 알겠니? 입장권 정도야. 수렴 발산 물어볼 수 있는 입장권. AN이 0이 돼야지. 오케이? 얘들아 마실 거 사놨어. 성훈아 제발 잠 좀 깨라.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마시세요. 마시고 쓰레기통 버리지 말고 저 위에 좀 올려놔. 오케이? 뒤에 버릴 때 힘들다. 자 그러면 우리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실제 해석하게 보면 대학 수학 전공 2학년 과정에 보면 해석하게 보면 7대 판정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2개 배울 거야. 알면 편해. 오케이. 첫 번째 피급수 판정법이라는 거 배울 거야. 두 번째 교대 급수 판정법 배울 거야. 자 피급수 판정법과 교대 급수 판정법을 배우면은 우리가 이거 진입 판별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피급수 판정법은 뭐냐? 분수꼴의 급수 형태에서 분수꼴의 급수 판정에서 P라는 친구가 1보다 크면은 수렴입니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발산이에요. 간단하지? 분모 차수만으로 수렴 발산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시그마 n 제곱분의 1은 뭐다? 수렴이다. 간단하잖아. n 루트 n은 수렴이다, 발산이다? 수렴이다. n분의 1은 뭐다? 발산이다. 됐어. 쉽잖아. 우리 차수만 보면 되잖아. 자, 학교 내신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n분의 1이 발산인데 왜 발산인데? 증명해봐 라고 시킨다고. 알겠지? 증명해봐. 그 증명을 한 개만 해줄게. 오케이? 이게 다 증명됩니다. 심지어 이것도 공식 자체가 증명이 돼. 판정법 자체로. 자, 증명해볼게. 자, n분의 1을 무한히 더했다는 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무한히 더할 거 아니야. 맞지? 분명히 중민이나 이제 원형이나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라고. 이거 수렴하는 게 발산할 수도 수렴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잘 봐요. 자, 분수는요, 분모가 커지면 작아져. 분모가 커지면 수가 작아져. 됐지? 분모가 커지면 수가 작아져. 맞죠? 해서 잘 봐요.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을 친구만 바꿔서 적어줄게. 이렇게 분모가 커진 거 수가 작아진 거야.
분모가 커지게 만들고 수가 작아진 거야. 어이씨, 색깔 맞춰야 되네. 깔맞춤. 깔맞춤. 됐어요. 그럼 뒤에 친구도 9분의 1보다 더 큰 거 뭐 있어? 16분의 1로 바꿀 거야. 왜 하필 16분의 1입니까? 라고 하면은 큰 그림이 있어.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야. 다 더하면 2분의 1이야. 16분의 1도 다 더하면 2분의 1이야. 얘보다 작은 친구는 2분의 1을 계속 더하고 있네. 2분의 1 계속 더하면 뭔데? 무한대지. 맞잖아. 2분의 1 계속 더하면 무한대잖아. 작은 놈이 지금 무한대야. 얘보다 작은 게 무한대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니? 무한대겠지. 맞지? 얘보다 작은 놈이 무한대 갔으니까 얘는 무한대라고. 이게 이제 교과서 증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해서 다시 얘기하면 얘는 발산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P급수 판정법으로 그냥 바로 발산 이라 할 거야. 알겠지? 자, 참고로 사이가 빼기가 돼 있으면 차수 리딩이 안 됩니다. 알겠죠? 사이가 빼기면 차수 리딩이 안 돼. 더하기일 때만 리딩이 돼. 그러면 얘는 분모가 몇 차다? 2분의 1차다. 2분의 1차면 뭐다? 발산이다. 되지? 그래서 차수 리딩 하시면 됩니다. 다음 교대급수 판정법 하도록 할게. 교대급수 판정법은 이름이 이미 어떤 판정법인지 알 수 있어. 교대. 부호가 교대하고 있다는 의미야. 부호가 뿔마 발음 힘든데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의 판정법이야. 알겠니?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봐봐. 이 친구 수렴이라고 했어? 발산이라고 했어? 이 친구 수렴이라고 했어? 발산이라고 했어? 발산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 친구 발산이라고 했잖아. 맞지? 발산이라고 했어. 뭐에 의해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부호를 털었어. 이렇게 뿔마.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냐? 수렴합니다. 그게 교대급수 판정법의 의미야. 교대급수 판정법은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친구가 있는데 부호를 지그재그로 털어버리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수렴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친구가 있어. 요거 0으로 가잖아. 맞지? 요것도 0으로 가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붙이면 무조건 수렴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무시할 수 있다. 단 AN이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AN이 0으로 갈 때. 알겠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그리고 단조 조건이 있어. 일단 무시할게. 그래서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제곱 AN 수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교대급수 판정법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해서 7대 판정법 중에서 2개 배우셨어요. 나머지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긴 해. 인테그랄 판정법, 비판정법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2개만 기억하면 되고. 자, 해서 판정법 내용은 프린터물 받았으니까 우리 프린터물로 문제를 풀 건데 하기 전에 이 2번 타입에서 계산 문제가 나와. 오케이? 계산 문제 한번 보고 갈게. 예를 들어서 겁나 쉬워.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n이 1부터 무한대로 간다. n 빼기 n 플러스 1분의 2n이 3이야 라고 하자. 얘들아
시그마를 씌워서 무한대로 보냈는데 3이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3이야가 아니고 수렴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수렴했어. 리미트 무한대 보냈더니 수렴했어. 그러면 이 안에 건 뭐야? 0이야. 이해돼? 0이야. 그러면 리미트 NA에는 뭐다? 2야 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안에 게 뭐다? 0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내신 유형까지 해서 진입하면 true and false 따지는 거 타입이랑 그리고 연산 문제 타입. 오케이? 그래서 2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프랙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해볼게. 프랙탈 파트에 순환마디, 순환소수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중학교 때 풀듯이 풀면 돼. 기억 안 나면 물어보세요. 그 영상에 업로드는 되어 있어. 순환소수에 대한 거 업로드인데 링크 올려줄 거니까 궁금하면 보시고요. 사실 근데 순환소수가 무한급수로 풀기에는 조금 거시기하긴 해. 그냥 중학교 때처럼 풀면 돼. 자, 일단 프랙탈 들어가기 전에 무한 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무한 등비 급수. 무한 등비 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쐈다 이거야. 그걸 우리는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무한 등비 급수는 다시 얘기하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리미트 무한대로 쏜 거야. 자,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맞죠? 등비수열 합공식. 근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친구는 R의 n제곱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 0으로 간다고 했지. 맞지? 0으로 가니까 이 친구가 없어진다고. 즉, 무한 등비 급수 공식은 1-R분의 A라는 최초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라는 거고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무한 등비 급수 공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간단하지? 초항 공비 찾는 게 프랙탈 문제의 핵심이야. 그럼 초항 공비를 못 찾아서 틀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얘는 무려 수능에서 15년 동안 강림을 해왔어. 15년 동안 나왔는데 애들이 매년 틀렸던 문제야. 맞추질 못해. 그랬던 문제입니다. 이미 수능에서는 삭제됐고요. 뭐 공식적으로 삭제는 아닌데 안 나온 지 한 3년 넘었어. 그럼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에선 계속 볼 겁니다. 지겹게 볼 거야. 수능 특강이든. 그 말은 내신에는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내신에는 무조건 나온다. 자, 일단 명칭 정리를 해주면 무한 등비 급수 무한이 등비를 더했어 라는 공식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수렴 반경입니다. 반경. 선생님 등비 수열은 수렴 범위가 등호가 있었어요. 맞아. 등비 수열은 등호가 있었지만 급수에는 등호가 없다. 알겠지? 아예 없어야 돼. 그래서 수렴 반경. 그 개념을리나 RPM 보면 A가 0일 때도 따로 다루는데 A가 0이 되면 이 공식을 못 씁니다. 얘들아. 알겠죠? A가 0이면 이 공식을 안 씁니다. 이 얘기는 근데 RPM 풀 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게. 지금 대의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은 AR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프랙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동일한 비를 이루면서 반복된 그림이 계속 나타내는 게 프랙탈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별. 정삼각형 먼저 그려야 되지.
자, 정삼각형 칠판에 야무지게 한번 그렸고, 자, 정삼이가 있어, 정삼. 자,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3등분합니다. 됐죠? 힘내, 얘들아. 정삼각형 한 변을 3등분 했다. 이때 이 3등분 된 거에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 됐죠? 여기도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 여기도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별이 만들어졌지. 맞지? 여기에 또 모든 변을 3등분을 해. 그리고 정삼각형을 또 붙여요. 이렇게. 또 변들이 또 많이 늘어났지, 그지? 또 변을 3등분 해서 정삼각형을 또 붙여. 이 행위가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프랙탈이라는 도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들의 합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도형이 그 유명한 코흐 눈송이입니다. 학교 내신에 자주 나오는 코흐 눈송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여튼간에 프랙탈은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했을 때 생기는 도형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초항 공비를 찾는 게 문제인데 보다시피 이제 초항이 처음에는 검은색 삼각형, 그 다음에는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은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 항들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초항 공비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초항은 구해지면 공비가 잘 안 보이고, 공비를 구하기 쉬우면 초항이 잘 안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실생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 자, 쌤이 겁나 가난하다고 예를 들어. 그래서 오늘 이제 생애 마지막인 떡 케이크를 하나 샀어. 죽기 전에 떡 케이크를 먹어야지 라고 하고. 오케이. 그래서 첫날은 반을 먹었어. 반이 남았다, 그지? 그 다음 날은 남은 거에 반을 먹었어. 내가 처먹었어. 그럼 또 이제 반의 반이 남았다, 그지? 맞지? 이 친구의 또 반을 먹어. 8분의 1을 처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또 반의 반이 남았다, 그지? 다음날 또 요거의 반을 먹어. 그러면은 16분의 1이 또 남았다, 그지? 이렇게 먹으면 내가 이 떡 케이크를 무한히 많이 먹을 수 있겠네? 평생 먹을 수 있겠지? 맞죠? 맞지? 근데 굶어 죽겠지, 그치? 굶어 죽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결국 내가 처먹은 떡 케이크는 몇 개입니까? 한 개지. 이게 무한 등비급수 공식의 베이스야. 결국 내가 이걸 잘게 쪼개서 먹고 하면은 결국 떡 케이크가 코딱지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겠지. 맞지? 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맞죠? 즉, 내가 처먹은 건 떡 케이크는 0개. 알지? 1개. 그리고 남은 떡 케이크는 0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든 합은 1이 되는 거지. 자, 얘를 실제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볼게. 초항은 뭐야? 2분의 1. 공비는 뭐야? 2분의 1. 그러면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하면은 1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공식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초항 공비만 구하면 참 쉽네요. 그지? 그래서 초항 공비를 좀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했으면 해서 프랙탈 유형을 조금 분리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오케이? 자, 제일 기본 타입부터 볼게요. 제일 기본 타입. 자, 모든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거야. 모든 정사각형. 보통 꼭지점이 뭐 A1, A2, A3.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겠네.
A1, B1, C1, D1 에서 시그마 S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은 식으로 좀 보여줘야 되니까 AN, BN, CN, DN 이라고 표기를 해줄게요. 보통 사각형 표기가 되어 있으면 넓입니다. 생략되어 있어도. 자, 그러면은 화면 길이 4 줄게요.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각형에 대한 문제 설명이 보통 되어 있어.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간단한데 한글로 나타내면은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한 문제는 줄글이 이렇게 길어요, 얘들아. 줄글이 긴데 그림 먼저 보시고 이해하고 글을 한번 살봐야 돼. 조건이 부족한가. 자, 첫 번째 사각형은 1대 3 내분점이 A2 1대 3 내분점이 B2 1대 3 내분점이 C2 1대 3 내분점이 D2 해서 두 번째 사각형은 A2, B2, C2, D2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가. 이 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지. 됐니? 아따 애들 졸리구나. 끝나간다. 얘들 힘내. 알겠지? 눈 깜빡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은 4, 4, 16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지? 그럼 두 번째 사각형부터가 문제인데 이 두 번째 사각형을 구해서 공비를 찾느냐. 공비 찾는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S2를 찾아서 공비를 S1분의 S2를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닮은비로 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야.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닮은비보다는 S2 구하는 게 편해. 알겠니?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닮은비가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갈래길에서 잘 선택해야 돼. 보통의 문제는 닮은비가 잘 보여. 닮은비가 잘 보여. 알겠지? 근데 지금은 쌤이 S2를 구해야만 하는 그 타입을 잡아준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한 변 길이 루트 10이잖아. 맞지?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은 넓이가 10이기 때문에 S2가 10이고 S1이 16이었으니까 공비가 8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해서 첫 번째 타입 봤어요. 공비를 구해야 되는 타입 S2 그리고 닮은비 둘 중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 일단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케이스 1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야. 아까 봤던 코, 눈송이 같이 개수가 늘어나는 타입. 오케이? 개수 증가 타입. 개수 증가 타입은 개수가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뤄. 이것도. 오케이? 개수가 등비수열을 이뤄. 자, 아까 보여준 거 볼게. 자, 한 변 길이가 3인데 내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붙이면 봐라. 잘 봐요. 이거 잘 쪼개면 잘 보입니다, 얘들아. 이거 한 개 넓이는 전체 넓이 몇 분의 몇입니까? 9분의 1이야. 맞지? 그러니까 넓이는 공비가 9분의 1이야. 근데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났어? 3개가 됐지. 공비는 3분의 1입니다. 이런 개념을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개수가 증가하면 기존 공비에다가 개수 증가하는 공비를 추가로 먹여야 되는 타입. 됐지? 케이스 2.
다음 돌림 관계로 케이스만 빨리 정리하고 갈게. 케이스 3는 좌표 형태. 좌표 형태는 X좌표 별도로 구하고 Y좌표 별도로 구해야 돼. 분명히 처음 막힐 겁니다. 이거 막힐 건 나중에 막히면 같이 가도록 하고, 마지막 타입이 초항이 등비수열에 미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초항이 등비수열을 안 이룬다. 지 혼자 따로 이루는 거야. 지 혼자 따로 노는 거야. 오케이. 남들 다 등비수열 이루는데 지 혼자 떡하니 뭐 따로 노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진자운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진자운동 이렇게 얼마나 할게. 아니다. 그림으로 그리자. 저걸 먹고 8mm만. 자, 내가 여기서 진자를 놨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출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내려간 길이에 대해서 5분의 3배만 올라간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내려간 만큼 5분의 3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5분의 3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5분의 3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것만 등비수열을 이뤄. 그럼 뭐야? 처음에 이 친구가 나가리가 되는 거야. 따로 놀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대표 비슷한 예가 한 개 더 있어. 교과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학생이 10m 옥상에서 점프를 해. 이렇게. 맞지? 점프를 하면 내려간 높이의 2분의 1만 튕긴대. 그러면 얘가 5m 올라갔다 5m 내려가고 2분의 5m 올라갔다 내려가고 통통통 토동통통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얘는 별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 초기 10m는 별도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초항이 따로 노는 타입까지 해서 프레칼 4종 세트 기본 개념 한번 잡아봤어. 자,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가도록 한번 해볼게. 일단 쉬자.